네, 파이썬 베이직 클래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파이썬 베이직 클래스에 대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이 클래스가 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다행인 건 저희가 이 클래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클래스 대부분 저희는 이걸 사용하는 입장이지 만드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만드는 걸 굳이 하느냐? 이 만드는 거 한번 해봐야지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사용할 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그 구성을 알고 있어야 그런 걸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행히도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클래스를 만들기보다는 사용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클래스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는데 좀 편의 기능을 좀 더 좀 배워보려고 해요. 편의 기능. 이건 만드는 사람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 문법으로만 보면 이렇게 뭔가 그 메소드를 만들 때 위에다가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는 프로퍼티라는 걸 붙여주는 게 문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골뱅이는 파이썬의 데코레이터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코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퍼티는 특별히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사용하는 걸 먼저 볼게요. 사용하는 걸 먼저 보면 우리 앞에서 카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price는 200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set price price 그리고 여기에 2000 뭐 이런 식으로 함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세팅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get price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price는 헷갈리니까 좀 이름을 바꿔볼까요? PR이라고 바꿔볼게요. PR은 get price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함수를 그냥 이게 더 편하지. price는 2000 이게 더 편하지. set price 2000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가져오는 것도 그냥 이거 사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pric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라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볼까 하는 게 이 문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능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한 것처럼 하되 사용은 이렇게 마치 변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자. 이게 그 문법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프라이스하고 스피드하고 컬런 이렇게 해주고요. 대신에 프라이스가 여기 보면 언더바가 있는 게 원래 변수죠. 근데 언더바가 없는 그냥 프라이스 이건 뭐 정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self.price 이렇게 해준 거죠. 원래 그러면 이거 사용할 때는 price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 메소드를 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주고 여기 property라는 그 데코레이터를 붙여준 다음에 price.setter는 뭐냐면 price랑 같은 이름이지만 얘는 이제 세팅하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price는 value 이걸 해주는 거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if value가 뭐 0보다 작으면 value는 0으로 하라든가 뭐 이런 조건을 여기다 붙여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데코레이터를 두 개를 붙여주면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짝이죠 지금 get하고 set 컬러도 get하고 set 이렇게 붙여주면 마치 변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처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price는 2000, 스피드는 20, 컬러는 레드 쓸 때도 그냥 price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변수를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변수에 직접 접근한 게 아니에요.
변수에 직접 접근한 게 아니라 이런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마치 변수에 접근하는 것처럼, 여기서 변수에 직접 접근하려면 사실은 언더바 프라이스를 써야 되는 거죠. 언더바 프라이스를 쓰면 변수에 직접, 이게 진짜 변수 이름이에요. 근데 요거는 마치 변수처럼 쓰려고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변수처럼 사용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래스나 이런 오브젝트를 계속 쓰다 보면 아마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얘가 프로퍼티를 썼는지 직접 변수를 접근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열어보기 전에는. 물론 소스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열어볼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쓰면 돼요. 만든 사람이 잘 체크해서 만들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제대로 된 패키지라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묶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변수처럼 쓰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아니라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다 달아놨을 거예요. 이상한 것 못 들어가게.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프로퍼티 2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보기에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나중에 나온 문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긴 똑같죠. price, speed, 언더바 컬러 요걸 해주고 get price, set price 원래 우리 하던 식으로 그냥 그대로 만들었어요. get price는 언더바 price를 리턴해 주는 거, set price는 value를 세팅해 주는 거, 이걸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price라는 변수를 propert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로 줬어요. 이렇게 get price를 여기다 넣어주고 set price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걸 이용해서 price를 만들어줘. 이게 훨씬 더 좀 명시적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이 앞에 있는 기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한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얘는 훨씬 더 명시적이죠. 함수 2개 set get 하는 거 만들고 프로퍼티에다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훨씬 더 좀 명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도 똑같이, 그다음에 컬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마이카, 프라이스 세팅하고 출력해보고 사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있는 패키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패키지를 쓰는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패키지들의 패키지들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 걔네들의 값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안에 메소드로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 예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계속 봤던 그래 고리력 한번 볼게요. 계속 얘는 인풋 데이트라는 거는 그냥 함수로 만들었어요. 이건 똑같죠 지금. 네,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dayNam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dayName이라는 클래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우리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아예 가로도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 함수에서는 요게 이걸 함수를 실행할 때 들어오는 인자였잖아요. 인자였는데 얘는 인자가 아니라 상속 개념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상속을 배울 건데 그 상속할 때 어디서부터 상속을 받을래? 라는 걸 설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처럼 안 쓰면 디폴트가 오브젝트입니다. 디폴트가. 오브젝트는 뭐냐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최초에 클래스라면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정의해 놓은 최상위 오브젝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상위.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클래스들은 그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씁니다. 뒤에서 상속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두 줄이 같은 줄이다. 네. 요거 소개하려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dayName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init은 뭐죠? 이 클래스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순간에 작동하는 메소드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받았네요. 요거를 받도록 했습니다. year, month, day를 받도록 해서 각각 세팅하도록 했어요. 내부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있으려고.
내부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있으려고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앞에서 썼던 것들도 그대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self. calculate day name 이라는 거를 호출했어요. 그럼 self. calculate day name은 어디 있냐 보면 여기 있어요. calculate day name을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요거를 호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앞에서 봤던 거 거의 비슷합니다. 토탈 데이에다가 레인지 이어 돌리면서 합산하고, 그다음에 데이도 그 먼스도 합산하고, 그다음에 윤년인지 아닌지 해서 요거 합산해주고, 다 합산해준 다음에 언더바 네임에다가 데이 네임즈 요거를 세팅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요게 세팅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를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메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윤년인지 체크하는 것도. 근데 여기 보시면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얘는 언더바 이즈립이라고 지었어요. 얘는 언더바 캘큘레이트 데이네임이라고 지었고, 얘는 그냥 get day name이죠. get name이죠. 이게 조금 문법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컨벤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컨벤션도 아니고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프로그래밍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언더바를 붙이는 애들은 내부에서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언더바가 없는 애는 외부에서 사용하라. 외부에서 사용하라. 문법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인다. 언더바는 문법이에요. 언더바는 문법인데 얘는 문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즈립은 스스로 내부에서 사용했죠. 여기서 self.이즈립. 그 다음에 언더바 calculate day name도 여기 내부에서 사용했죠. 근데 얘는 밖에서 호출하라는 뜻이에요. 이 클래스 밖에서. 그래서 어떻게 쓰나 한번 볼게요. 일단 클래스를 만듭니다. 일단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에서 먼저 input date로 연월일을 받아요. 연월일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걸 얘한테 인자로 주죠. 그러면서 day name 이게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이니까 day name 요게 오브젝트 이름입니다. 요 클래스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죠. 근데 얘는 이닛이 실행되는 순간 계산까지 끝나요. 왜냐하면 이닛이 실행되는 순간 요걸 호출하잖아요. 근데 요게 계산하는 게 싹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닛이 호출되는 순간 계산까지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미 계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고 dayname.getName 이렇게 외부에서 쓰라는 거죠. getName 하면 요 일을 돌려주는 아이입니다. 그걸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요? 2021 4월 2일. 네,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름을 지을 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day name이다. 일단 그러면 day 언더바 name. 이거 규칙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짓는 게 일반적이에요. 클래스는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규칙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우리가 뭐 A 언더바 B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보통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워드를 연결할 때,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언더바를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클래스는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에 대문자를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별히 맨 앞에도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규칙은 아니지만 그래야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클래스구나, 얘가 함수구나 이렇게 좀 안다는 거죠. 규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카도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잠깐 지난 건데 트럭도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앞에를 대문자. 만약에 두 개가 연결된 거면 이렇게 대문자로 연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 대문자로 시작하면 이거 클래스겠구나.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우리 성적 처리 시스템에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S 대문자로 썼죠. 네. 스튜던트, 예, 학생 하나에 대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학생 하나에 대한 클래스. 먼저 이닛, 이 스튜던트라는 게 생성될 때 뭘 받냐면 넘, 네임,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아서 이거를 속성에다, 학생의 속성에다 다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 학생의 토탈 에버리지 등수까지 싹 다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0으로 다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순간에 이닛이 실행되는 순간에 토탈도 계산하고 에버리지도 계산하라고 합니다. 토탈도 계산하고 에버리지. 캘큘레이트 토탈 보니까 자기 자신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이렇게 토탈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그 토탈을 3으로 나눠라.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썼네요. 프로퍼티. 그래서 넘은 이렇게, 네임은 이렇게, 코리아 이렇게, 영어 이렇게, 수학 이렇게. 길지만 똑같은 게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길지만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매스, 토탈, 에버리지, 등수, 오더, 등수.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얘네들을 세팅하는 게 없고 가져가는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오더는 세팅하는 게 있어서 세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오더는 세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등수 이렇게 세터. 그래서 이게 학생 한 명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걸 일단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클래스만 정의를 했어요. 오브젝트 만들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전체 스튜던트 그레이드 시스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S로 시작했죠. 그레이드 할 때 대문자 G, 시스템 할 때 대문자 S.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어로 연결된 이름을 지을 때는 앞에 걸 저희가 대문자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시스템을 한번 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었나 볼게요. 요거는 이닛이 딱 실행되는 순간에 스튜던트죠. 여러 명. 우리 앞에서 리스트로 된 거를 갖다가 3명 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얘는 빈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리고 얘네들 전체 평균, 전체 국어 평균, 전체 영어 평균 이런 애들을 0으로 다 세팅을 하겠습니다. 초기화한 거죠. 그리고 나서 Calculate Student Order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적을 가지고 그 등수 매기려고 하는 건데 앞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sort 한 거고 앞에 우리 람다도 배웠어요. 람다. 네, 람다 이런 함수 배웠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등수를 그 성적 토탈 점수 가지고 sort를 하면 그게 등수죠 결국. 네,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문을 돌면서 각 학생들의 등수를 쭉쭉쭉쭉 매겨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셀프.오더에 어떤 사람은 1등, 어떤 사람은 2등, 어떤 사람은 3등 이런 게 쭉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평균 구하는 그 함수가 있죠. 여기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포문을 돌릴 때 스튜던트만큼 돌렸죠. 이게 3명이면 3바퀴, 4명이면 4바퀴, 5명이면 5바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에버리지 구할 때는 나누기 랭만큼 우리 앞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이걸 메소드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국어 평균, 영어 평균, 수학 평균도 각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정보 이거 네, 각각 반 전체에 대해서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것도 요 밑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보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지스터 스튜던트예요. 레지스터 스튜던트. 이게 뭐냐면 학생을 등록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학생 하나를 받아서 우리 스튜던트라는 게 원래 리스트, 빈 리스트였잖아요. 빈 리스트에다 어펜드. 한 명의 학생을 받아서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래 앞에서 봤을 때는 학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리스트가 있고 각각이 딕셔너리로 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리스트가 있고 각각 학생 한 명이 딕셔너리로 돼 있었죠. 이번에는 딕셔너리가 아니라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클래스로 김철수라는 학생 하나 만들어. 그럼 걔가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 오브젝트를 리스트에 추가. 또 홍길동이라는 하나 오브젝트 만들어. 여기에 추가. 그럼 얘는 어떤 리스트가 될까요?
클래스, 스튜디언트라는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들의 리스트가 되겠죠. 원래 앞에서 봤을 때는 딕셔너리로 된 학생들의 리스트였죠. 지금은 오브젝트로 된 학생들의 리스트가 여기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등록해 주는 게 요겁니다. 레지스터 스튜디언트. 대신에 이 스튜디언트는 받아야죠. 인자값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얘를 호출하기 전에 아마도 스튜디언트라는 클래스로 이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주면 얘가 등록해 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등수 구하고 인포메이션 구하는 거 요거를 호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함수도 있네요. 출력하는 함수. 그리고 이렇게 반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도 있죠. 요거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네. 요거를 클래스 안에다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준비가 된 거야.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쓸 때는 뭐냐면 이런 스튜디언트라든가 이런 그레디언트 시스템이라든가 그레이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패키지나 이런 데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만든 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용하는 건 굉장히 간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자, 먼저 스튜디언트 그레이드 시스템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시스템 전체를 관장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김철수 90, 80, 85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스튜디언트라는 학생 한 명에 대한 요거 클래스죠. 그걸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레지스터 스튜디언트 요거 있었죠? 요걸 등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 오브젝트가 아까 그 리스트에 등록이 되겠죠. 그럼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리스트가 빈 리스트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김철수라는 스튜던트라는 애가 등록된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등록하면 런트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이름이 같은 건. 왜냐하면 이거를 등록을 했죠. 그럼 김철수가 등록이 됐죠. 그리고 스튜디언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박재동을 등록했어요. 그럼 아까 김철수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건 김철수 건 있고 그래서 요 이름이 계속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12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 1, 3, 2, 1 이렇게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만든 다음에 등록하고 사라지고 만든 다음에 등록하고 사라지고 이런 개념이라서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철수 하나 등록하고 박재동 하나 등록하고 홍길동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에 3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계산을 쭉쭉쭉쭉 해주겠죠. 그리고 프린트. 그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2번 등록했나 봐요. 김철수를 2번 등록이 돼 있죠. 네. 이거 하면서 2번 등록. 한 번 더 등록하면 이렇게. 여러분 계속 추가되죠. 우리가 중복된 거 체크 안 해서 이래요. 중복된 거 체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하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레이드 시스템 자체를 다시 만들죠. 네, 여러분 3개가 딱 됐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뭔가 그때는 통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부분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시스템도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스튜디언트를 만드는 요것도 따로 돼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대부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제공하는 애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죠. 물론 저희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이면서 제공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걸 잘 만들어 놓으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편해요.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나 수정도 간편하고 네. 아까처럼 원래 우리 배운 것처럼 통으로 돼 있을 때는 일일이 다 그 많은 걸 보면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분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짧은 수업 시간 내에 요거를 다 일일이 로직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f는 있고 if는 있고 뭐 더하기 있고 뭐
함수 있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큰 개념만 갖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패키지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저희는 사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쭉 한번 배워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클래스를 만드는 법, 그다음에 오브젝트라는 걸로 만드는 법, 오브젝트를 만드는 법, 그리고 사용하는 법. 근데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셀프라는 게 필요하다. 각자의 오브젝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셀프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를 다시 불러서 쓰기도 한다.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를 다시 불러서 쓰기도 하고 우리 임포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파일로 만들어서 임포트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배워봤어요. 클래스 타입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썼던 인티저나 스트링이나 이런 애들도 사실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캡슐화, 이렇게 밖에서 그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적 처리 시스템하고 그 그레고리력, 요일 구하는 거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봤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예제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아마 다른 거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예제, 그레고리력하고 그 성적 처리하는 거.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로직은. 그런 걸 가지고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함수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익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클래스를 마쳤고